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며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가게 업주들도 일본 상품을 취급하지 않겠다며 불매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불매 운동은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의 예약률은 보름 만에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7월 1일 주 첫 번째 주는 그렇게 이제 막 발생한 주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두 번째 주부터 조금 영향이 보이더라고요. 60% 정도 수준이 아닌가 전년 대비해서 단체분들이든 아니면 FIT분 개인분들이든 조금 취소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한 일본 관광객 감소도 수치로 드러났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알려진 7월 첫째 주 일본을 오가는 국제선 탑승률은 66%로 전주 대비 8%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은 6개월이 지난 지금 더욱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하루 6편 운항하던 부산 대마도 항로 여객선은 이달 중순부터 일본 선사가 운영하는 여객선만 남고 모두 휴항에 들어갔습니다. 승객 수가 불매운동 전보다 90%나 줄었는데 특히 대마도는 95%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항공편도 지난달 일본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부산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가와 마크 등 학교 상징물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구청장들이 일본 규탄 챌린지에 동참하는가 하면 기초의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가 지난 10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산시와 교육청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국의 정상과 기업 CEO,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메가 이벤트에 모든 관심이 부산으로 집중됐고 각국 정상들은 부산의 관광과 산업 현장 등을 둘러보며 선진 정책과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참가국들은 경제와 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공동체 비전을 밝히는 부산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각국과의 경제 협력으로 인한 경제 영토 확장, 그리고 신남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입니다. 부산은 이번 특별 정상회의 기간 지역 기업들의 신남방 시장 진출을 비롯해 영상과 관광, 해양, 스마트시티, K뷰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에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가 관심 의제로 채택된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부산시와 과기부가 추진하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의 첫 후속 사업이기도 한 ICT 융합 빌리지는 2024년까지 250억 원을 들여 해운대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특화된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 산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회의 기간 중 아세안 정상들은 부산이 보여준 블록체인, 핀테크, AI, 5G 기술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회의 기간 중 정상들에게 한아시안 스마트시티 포럼을 제안했고 부산시가 주도해 설립할 것입니다.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세계에 입증한 자리이자 부산이 아세안의 허브 도시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부산시는 자평했습니다. 지난 2월 첫 발을 내디딘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부산시는 연결과 균형 그리고 혁신으로 부산을 변화시키겠다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부산 대개조는 만덕 센텀 지하 고속도로 등 교통망을 통해 단절된 도시를 잇고 사상공단과 센텀, 북항, 영도, 문현지구의 스마트시티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까지 포함한 남부 경제권에서 대한민국 전체로 변화와 혁신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16개 구군을 순회하며 대개조 정책 비전을 알리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화 사업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와 영도구가 손잡고 더 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동네 물량장, 바로 여기 앞에 영도 연안 지역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사업입니다. 국내 물량장 재생 사업을 통해서 영도가 부산 대개조의 시발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원도심의 부흥을 위해 원도심 대개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한 부산혁명이 원도심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영도구 등 사업 대상에 포함된 원도심 6개 지역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이 원도심 부활을 위한 대변혁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4월 2일 오후 3시쯤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 2부 능선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번졌고 인근 요양원과 장애인 시설, 학교와 인근 마을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등 이 일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불이 이제 붙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근데 집이 오니까 수가 따다닥 소리가 났어요. 불 타는 소리가. 그래 나오 보니까 이 전체가 뭐 불이 붙었습니다. 붙어가지고 모두 3천여 명의 인력과 헬기 18대가 투입되고 인근 소방력까지 투입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돼 진화 작업에 나선 끝에 18시간 만인 3일 오전 9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산된 피해 면적만 산림 20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정도가 불이 탄 뒤였습니다. 부산에서 역대 세 번째로 피해 규모가 큰 산불이었습니다.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수차례 재발화하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소방당국과 경찰 등 진화 인력이 곳곳에 투입돼 잔불 정리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또 5일 자정께는 운봉산과 기장 고촌 지역 등 두 곳에서 불이 나고 기장 남대산 정상 인근에서도 산불이 나는 등 화재 소식이 잇따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당초 산림청과 부산시, 소방과 경찰은 운봉산 산불이 입산자 실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합동 감식에 들어갔는데 밝혀진 원인은 쓰레기 소각이었습니다. 운봉산 3부 능선에서 수년 전부터 텃밭을 가꾸어오던 60대가 폐 비닐 등 농사 폐기물을 모아 태우던 중 바람에 불씨가 날아가며 산불로 이어진 것입니다. 한순간에 소중한 임야가 잿더미로 변한 지 8개월. 해운대구는 운봉산 산불 피해 지역 복원을 공식화했습니다. 불길이 지나간 88만 제곱미터 가운데 산림이 40% 이상 훼손된 47만 제곱미터를 복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목을 심어 산림을 되살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재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원되기까지는 20-30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3월 4일부터 부산 지역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됐습니다. 혜택을 받은 학생은 모두 2만 8천 명. 또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포함되고 2021년에는 부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집니다. 올해까지만 봤을 때 초중고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1,690억 원.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데 시작 전부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은다는 취지였지만 부산시가 부담하는 40% 예산 비율에는 구군 부담이 포함됐는데 부산의 16개 구군 부담 예산은 모두 169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는 22억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부산시와 구군 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부산시는 구군과 추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비용 부담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이미 예산 편성이 끝난 것도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제 구군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재정을 어떤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같이 못하는 부분이고 올해 만일에 못하는 구가 있다면 그 이제 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먼저 참여한 구군이랑 약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참여한 구군에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결국 부산시는 시가 전액을 부담하고 이후 협의를 거쳐 구군 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급식 단가도 지난해 3,690원에서 3,9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만큼 올해 학교 급식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2021년 부산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시행, 그 종착지를 향한 보편적 교육 복지에 닻이 오른 한 해였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꼭 40년인 지난 10월 16일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 창원의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9월 17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을 기리기 위해 이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이에 따라 정부 주관으로 기념 행사가 열린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본인을 좀 좋은 데로 좀 일해주시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리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원한이 없어요. 당시 학생들이 유신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던 부산대학교에서도 기념표석을 제막하고 증언집을 출판하는 등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민주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하고 오늘이 마치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민주화를 열망하며 시작됐고 군부 독재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식지 않았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외침. 그동안 부실했던 진상규명과 보상 청구 자격 등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산되는 등 항쟁이 재조명됐습니다. 또 부산지의회와 경남도의회는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피해자 보상과 자료 발굴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부산의 첫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가 발행됐습니다. 동구에서 발행된 이바구페이는 동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로 사용처가 제한됐습니다. 전체 발행 규모는 25억 원.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매출도 좀 늘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낮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좀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죠. 발행된 이바구페이는 석 달 만에 완판됐고 동구청은 5억 원어치의 추가 발행을 결정할 정도였습니다. 또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00억 규모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편성해둔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실하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는 만큼 지역 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변수는 부산시가 내년부터 도입할 부산형 지역 화폐 동백전입니다.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존 이바구페이와 함께 중복 지원의 형태가 돼버려 부산시와 동구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화물선이 광안대교 쪽을 향해 다가가는가 싶더니 선박의 크레인이 다리에 충돌합니다. 다행히 거기서 끝나기는 했지만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2월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소식은 한동안 부산의 대형 이슈였습니다. 사고 직후 충돌 지점이던 광안대교 하판 차로가 한때 통제돼 긴급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하판 10번과 11번 사이 교각 하층 구조물이 가로 3m, 세로 3m 크기로 찢어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러시아 선박은 이에 앞서 용호 부두에 있던 요트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장인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6%였습니다. 선장은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 업무상 과실 치상, 회사 안전법에 대한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인 선장은 부산항에 입출항할 때 예인선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추가되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로 입건하였습니다. 선장 A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광안대교 하판은 2달여에 걸쳐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부산해양수산청은 6만 톤 이상 선박이 부산항을 입출항할 때 예선 2척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한계선을 운항 금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8월 21일 국무총리실과 국토부, 부울경이 김해 신공항 계획을 재검증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총리실은 안전과 소음 등 쟁점을 검증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울경이 요구해온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자치단체 간 신공항 유치 다툼 끝에 국토부가 2016년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은 혼란과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부울경은 자체적으로 24시간 안전한 공항 건설에 합의하고 당초 나왔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신공항 계획에 대한 총리실 검증을 요구해왔습니다. 여기에는 부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의 활동 결과로 안전과 소음, 환경, 법적 문제, 공항 확장성 등 5개 분야를 검토해볼 때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서고 6월 12일 국토부와 부울경은 김해 신공항 계획의 총리실 검토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은 김해 신공항 건설안 중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음과 안전성, 환경 등 기술적 부분에서의 검토만 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부울경에서는 주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편 총리실은 지난 6일 각 분야별 학회와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매년 총선 기간에 검증위 결과가 나오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현안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검증 작업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에서 마지막까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가 지난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집값이 폭등하는 수도권과 달리 부산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아파트 공급 과잉에 부동산 침체로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한 것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결정이 발표된 직후부터 분위기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부산의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급증했고 이와는 반대로 매도자들은 시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며 매매를 보류하는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부동산 경매 열기도 되살아났습니다. 유찰이 반복됐던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역 아파트 경매 물건은 전량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해제 이후 첫 분양에서는 1순위 청약률이 67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서울에 강남 3구가 있다면 부산에 해수동이 있다는 말처럼 해운대와 수영구, 동래구의 아파트값 변화는 부산 전체 추이보다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해운대의 아파트값은 부산 평균보다 4배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가격이 수천만 원씩 오르는가 하면 일주일 사이 1억 원 이상 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원정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또 다시 그 투자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 이성을 찾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지속되다가 전반적으로 내년 봄 이사철로 접어들면은 완만한 회복세로 이어지면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처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3년. 주택 매매 거래량은 반토막이 나고 매매 가격도 100주가 넘도록 하락하는 등 침체 일로를 걸었던 부산의 부동산 시장. 해수동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이 뚜렷해지며 부산 지역 주택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졌고 2019년 부산 경제의 큰 이슈이자 호재가 됐습니다.